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2020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전면 개정안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출간된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교재에는 작년에 발표된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에 전면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는 노동부 법제처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교재에 반영을 하지를 못했고요.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중에 굉장히 이게 공부했던 내용을 바꾸신다는 게 혼돈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시험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 그죠? 카페에 그리고 자료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공지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여나 작년에 기존에 공부를 하고 계시던 분들 실기까지 대비해서 암기하셨다면 이게 바꿔서 다시 기억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강의를 따라서 교재 체크하시면서 꼭 그저 체크한 내용대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교재에 표시된 건 산업안전기사 필기 교재의 내용인데요. 산업기사와 건설안전기사도 1과목의 페이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인데요. 타 과목의 페이지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의 교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간될 때마다 교재의 페이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교재 페이지보다는 내용, 근처 페이지 넘기시면서 확인하셔서 반드시 교재 같이 체크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험에서 암기하기에는 더 간단하게 바뀐 부분이 많아서 공부하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상시 근로자 숫자가 300명 정도 되는 회사의 전담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자, 근데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하고 공사 금액을 함께 그저 기준으로 잡았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더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 금액만으로 선임을 하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공사 금액이 120억 원입니다. 자,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토목공사일 때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숫자는 똑같죠. 상시근로자 300명, 건설업은 120억, 토목은 150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부분이 작년에도 변경되었는데 올해 또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상시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시근로자 300명이라는 거는 부터 선임한다는 건 안전만을 전담으로 일하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었습니다. 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대행이나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기준은 50명 이상부터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위험한 업종에서는 50명에서 500명까지가 1명이다 보시면 되고요. 500명이 넘으면 2명입니다. 위험한 업종은 어딘가 하면요. 제조업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기계 같은 거 많이 쓰니까요. 그 다음에 토사석 광업, 위험한 대표로 토사석 광업이 계속 다 들어갑니다. 뒤에. 자, 서적 잡지나 기타 인쇄물 출판업, 해체, 선별, 원료 재생업. 그래서 해체를 하거나 선별해서 원료를 재생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도 들어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동차 수리업, 발전업까지가 위험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는 50명에서 500명은 1명, 500명 넘어서면 2명 선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수 및 창고업, 우편통신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업. 그래서 운수창고, 이거는 운수창고, 우편통신업, 전기나 가스나 증기나 공기 이런 걸 이제 발전할 때 쓰는 건데요. 발전업은 제외됩니다. 원료로 연료로 쓸 수 있는 거, 우리 뭐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그 다음에 공공행정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나 시설관리, 조리.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요, 이제 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게 되면 공공행정기관, 다시 말하면 교육청에도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좀 덜 위험하잖아요. 기계를 쓰는 공장보다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시근로자 50명에서 1000명까지가 1명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어서면 2명이에요. 그죠? 덜 위험한 업종에서 운수창고, 우편통신, 전기가스, 증기, 공기 조절,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나 원료 재생, 공공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부동산업, 관리업은 제외하고요. 사진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0명이 아니라 100명에서 1000명까지를 1명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이 문제인데요. 굉장히 건설업이 조금 복잡해졌네요. 자, 일단은 관계 수급인이 있다, 그죠? 수급인이 있는 건 뭐냐면 도급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관계 수급인이 있을 때는 50억에서 120억이고요. 관계 수급인은 100억 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 선임합니다. 그래서 도급공사에서 도급인은 50에서 120억까지가 1명이다 보시면 돼요. 그죠? 하지만 도급공사에서 관계 수급인, 공사를 받았는 사람은 50억부터가 아니라 100부터 120억까지가 1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도급공사가 아닌 일반공사다. 그죠? 일반공사에서는 공사금액 800억에서 1500억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2명이고요. 이걸 제외하고는 120억에서 800억까지가 1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0억에서 800억, 그죠? 요까지가 뭐다? 1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명의 기준 머리에 넣겠습니다. 도급공사할 때 도급사업주는 50인 이상 50억 이상 120억 미만이죠. 1명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도급받았는 관계수급인은 50이 아니라 100에서 120억까지 1명이고요. 도급공사가 아닐 때는 120억 이상 800억까지가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볼게요. 800억이죠. 요 120에서 800억이 1명이었잖아요. 요걸로 시작합니다. 그죠? 1500이라는 건 플러스 700억. 그죠? 800 플러스 700억에서 2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00에서 시작해서 2200이 되었죠. 역시나 플러스 700억이다. 그죠? 700억이 플러스 되면 1명 더 되어서 3명입니다. 자, 근데 2200에서 시작해서 3000억이죠. 두 번은 700억이고요. 그 다음엔 플러스 800억에서 4명 이상입니다. 자, 3000으로 시작했잖아요. 3900억이니까 플러스 900억에서 1명 더 추가해서 5명입니다. 3900에서 시작하죠. 4900이니까요. 플러스 1000억입니다. 그죠? 6명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900에서 시작해서 6000억이 되었다는 건 플러스 1100억에서 1명 더 추가해서 7명입니다. 6000에서 시작해서요. 7200이니까 플러스 1200억, 그죠? 1명 더 추가해서 8명입니다. 7200에서 시작해서 8500이라는 건 플러스 1300억이죠, 그죠? 예, 1명 더 추가해서 9명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500에서 시작하는데요. 1조 원이니까 플러스 1400이 아니라 뭐다? 1500억이에요. 그죠? 자, 1명 더 추가해서 10명이에요. 요까지 정리하면 플러스 700, 그죠? 그 다음에 800, 900, 1000, 1100, 1200, 1300 다음에 1400 아니라 1500 될 때 1명씩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조에서 시작합니다. 1조 원 이상에서부터는 매 2천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해요.
이제 1조 2천억이면 12명, 4천억에 13명 이렇게 가다가 2조 원이 넘죠. 이때부터는 3천억이 증가할 때마다 한 명을 추가한다. 그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고요. 1조 원 이상의 1조 이상에서는 얼마? 플러스 2천부터 한 명 추가됩니다. 하지만 2조 이상에서는 얼마다? 플러스 3천부터 한 명 추가된다. 그죠? 이거 옆에 적어두시고 한번 정리하시고요. 근데 이때 전체 공사 기간 중에 전후 15, 공사를 시작하고 15%, 아직 공정이 많이 진행 안 되었잖아요. 끝나가는 15%는 대부분 공정이 끝났잖아요. 이때는 공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 이상 선임하면 됩니다. 근데 소수 이하는 올림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7명이잖아요. 50%면 3.5명이잖아요. 4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8명은 반이면 4명 되면 되죠? 9명은 4.5명이잖아요. 올려서 5명으로 한다. 요 조건은 전부 다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적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인데요. 우리가 총괄 책임자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도급 사업이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데요. 도급 사업할 때는 관리 책임자를 도급 사업까지 총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 선임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수급인이다 라는 용어를 법에서 관계수급인 이렇게 법에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뒤에는 동일합니다.